세계관, 약선문화관, 교류협력관이 합쳐져 한의학의 교류의 장이 된 통합전시관. 그곳에선 어떤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통합전시관 중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세계관입니다. 치유의 역사부터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그리고 우리 전통의학의 미래산업까지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곳인데요. 세계관에는 베트남, 일본,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의 의학과 문화가 부스별로 마련돼 있어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관에는 총 80여 개국의 나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붉은색과 금빛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중국관 부스에 유독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계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5300년의 비밀의 역사를 가진 아이스맨 미라입니다. 1991년 알프스 산맥 빙하 속에서 5000년 전 사람의 시체가 아주 잘 보관된 상태로 발견된 건데요. 발견 당시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있어 큰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세계관에서 두 번째로 둘러볼 곳은 바로 약선문화관입니다. 약선문화관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식을 전시하고 있어서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았는데요. 옛 선조들의 식이요법을 배워보고 약선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구황식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솔잎.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음해보는데요. 세계관의 마지막 코스는 교류협력관입니다. 교류협력관은 한의학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여러 기관들이 모인 곳인데요.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한의학. 많은 것을 보고 접해봄으로써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산청세계 전통의학 엑스포에서만 가능한 일인데요.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레이션은 방송극에서의 이야기 형식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다가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레이션에는 좀 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레이션이 있는데요. 인간극장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보다는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그 상황 설명에 초점을 두는 비감성적 내레이션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레이션을 하는 단계로는 먼저 속으로 읽기, 그리고 소리내서 읽기, 그 다음에 낭독, 실제로 녹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속으로 읽기는요, 묵독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 소리내 읽기는 이제 묵독한 다음에 음성화하는 단계인데요. 어떤 발음을 좀 더 신경 써야 할지, 그리고 강조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낭독에 들어갑니다.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음성화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내레이션을 읽을 때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느리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려면 빠른 속도보다는 느린 속도가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부터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라는 것 다음에 약간 쉼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 살짝 쉬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지금을 강조하고 싶다면 바로 뒤에 잠깐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오늘부터 방학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방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쉬어주는 거죠. 오늘부터 방학입니다. 그쵸? 내일부터 방학입니다. 이렇게 조금 강조해주고 싶은 것 바로 전에다가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해 볼까요?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강조해주고 싶은 것 바로 전에 살짝 쉬어주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볼게요.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 나레이션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에다가 감정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아프다가 아니라 아프다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큐멘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를 여행하기 위해선 풍토병 예방주사를 맞고 말라리아 예방약도 복용해야 한다. 자, 여기서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해야 한다. 자, 요거 약간 슬프고 싫은 것처럼 읽어줘야겠죠? 풍토병 예방주사를 맞고, 여긴 발음을 좀 조심해야겠죠? 말라리아 예방약도 복용해야 한다. 유난히 카메라에 민감한 현지인들로 인해 마음고생도 심했다. 자, 여기서 마음고생도 심했다 해서 살짝 쉬어주면 좋겠죠? 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심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나 이러한 과정도 희망을 품고 여행했기에 유쾌하게 받아들여졌다. 유쾌하게도 살짝, 네, 진짜 유쾌한 마음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캠페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캠페인은, 친절한 협박이라고 선생님이 필기를 해놨는데요. 어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친절한 그런 목소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톤을 밝게 해주고요. 톤을 밝게 해가지고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국내 스키장 방문자 수가 올겨울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고는 스키를 타는 도중 긴급 제동을 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 충돌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키장의 안전대책 소홀도 문제지만 스스로 과속 질주만큼은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와이드 1일 캠페인이었습니다.